네, 우리 1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사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시험 범위의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인 시험 범위로 일단은 진도를 나가볼 거고요. 이후에는 이 화요일반 친구들은 이제 어디에 시험 범위 맞출 거야? 영동중 시험 범위에 맞출 거예요. 빠지는 단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선생님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공문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훔친 분필로 수업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과목은요, 역사예요. 그 역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워보는 한국사죠. 우리가 배울 것은 한국사란 말이야. 자, 한국사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뭐 배우면은 구석기, 저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배우겠지만요. 그쵸?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살이라고 해. 46억. 공이 몇 개야? 벌써 많죠? 그 중에서도 인류의 탄생의 역사는요, 약 360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360만 년의 역사, 인간은 어떻게 변해왔냐? 일단 우리가 최초의 인류로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발견했을 때 대표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렌시스의 이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유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유골이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구가 빙하기였었단 말이야, 빙하기. 빙하기였던 시기는 분필이 조금 별론데, 자, 빙하기였었던 이 시기에는 호모 에렉투스랑 그리고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동시대를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빙하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이 축축한데 네안데르탈렌시스들은 이제 너무 뼈가 두껍고 키도 골격도 크고 하다 보니까 빙하기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죽은 것은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이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를 모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노사이드 동족 학살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라고? 그렇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면서 빙하기 시기 때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었던 시기였단 말이야. 근데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자, 기후가 오늘날의 기후처럼 따뜻해진 것이죠. 따뜻해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우리 인류의 생활 양식도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둥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물론 이게 다 선생님이 제공한 노트나 이런 데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은 더 좋을 거야. 좋아요. 우리 국어의 코넬노트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한자로 하면은 타제석기입니다. 요 시기는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역사의 이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사료로서의 역사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료로서의 역사가 남아져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로 이제 도구로서의 역사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석기 때 사용했었던 그 석기들, 석기라는 게 뭐야? 돌석자죠. 돌을
깨서 사용했다. 쌍기역이에요. 쌍기역이면은 또 쌍기역이랑 비슷한 된소리 뭐가 있어? 쌍디귿이 있죠. 자, 그래서 돌을 깨서 사용했다. 비슷하게 돌을 깨서, 떼서 사용했다. 뗀석기 라고 합니다. 돌을 깨트려서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타재석기라고 하는데요. 자, 요 뗀석기를 사용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자, 근데 모든 도구를 돌을 깨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도구들도 조금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지.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사냥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또 어떨 때 사용을 했겠어요? 또 어떨 때? 사냥용. 집? 채집? 그렇지. 채집은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야?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조리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냥용으로는요, 집게. 돌로 이제 찍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뭔가 날카롭게 사용을 하는 집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팔매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팔매돌이라는 것은 들어봤을 거야. 돌팔매질하다라는 내용 들어봤을 텐데 맞아요. 돌팔매질하다 뭐야? 돌을 던질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팔매돌이랑 순배찌르개, 또 한 가지 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자, 조리용으로는요, 긁게, 밀게, 자르게 등이 있어요. 긁게, 밀게, 자르게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미 익히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요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요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 표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 줄은 3줄짜리고요. 줄은 3줄짜리. 정말 줄 잘 긋지 않습니까? 일자로. 잘 긋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칸수는 3칸. 3칸.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3줄, 3칸 나오죠. 일단은 구석기 시대도 있잖아. 구석기 시대도 약 시기적으로 따지면요. 약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란 말이야.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그러면 진짜 되게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왜 구시대적이야? 신석기는 이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약 8,000년부터 혹은 8,000년인지 정확하게 1만 년인지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8,000년에서 1만 년 전 그리고 나서 청동기까지의 텀은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구석기에서 신석기 간의 텀은 엄청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69만 년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너무 많다 이거지. 근데 그 구석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구석기인들은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늦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칸 볼게요. 요 첫 번째 칸이 구석기 전기입니다. 구석기 전기. 약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 전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구석기 중기 넘어가 볼게요. 구석기 중기. 자, 구석기 중기는요,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입니다.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여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중반. 자, 그리고 구석기 시기의 후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기는요,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우리 경은이 같은 친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시기가 점점 어때요? 텀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약 60만 년 동안이 전기였었고 그리고 6만 년까지가 중기 그리고 후기는 약 3만 년, 4만 년 사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짧죠? 자, 이렇게 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하물며 우리 현생 인류들의 역사도 현대, 근현대사, 전근대사, 고대사 나누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체 무슨 기점으로 구석기 시기를 나눴냐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를 언어의 역사, 즉 사료로서의 역사로 구분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도구로 구분을 하는 역사가 또 따로 있다 그랬잖아. 근데 구석기 시기 때는 우리가 사료로서의 역사로 봐, 도구로서의 역사로 봐? 도구로서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타제석기, 뗀석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했었던 도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일단은 구석기 시대 전기 때는요. 어떻게 나누었었냐? 하나의 석기를 모든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잘 써지네요. 좋아요. 자, 하나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시 한번 들어볼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집게. 그리고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주먹 찌르기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집게잖아. 집게. 그리고 주먹 도끼. 어떻게 생겼어? 선생님이 그림에는 조예가 별로 깊은 편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쵸? 돌을 깨면서 사용할 수가 돌을 깬 다음에 이 깨뜨린 돌이 사람을 찌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서, 이때 이 주먹도끼는 한 사람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주먹도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도 사용하고, 요리한 주먹도끼를 가지고 동물을 찢어가지고 죽이는 데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얘 가죽을 벗기는 데도 사용을 해. 내가 잡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도 사용을 할 거예요. 벗기는 데도 사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자르는 데도 주먹도끼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요리하고 땅 파는 데도 이 도끼를 사용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현대 시대로 따지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경훈이가 공부하려면 이렇게 샤프 들고 있죠. 그쵸? 이 샤프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을 하는 거야. 경훈이 이제 공부할 때 당연히 이렇게 샤프 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샤프 가지고 공부하고 집에 갔을 때 그 샤프로 이렇게 저녁도 먹는 거야. 찍어가지고. 저녁도 먹어요. 그리고 저녁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과일도 그 샤프를 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밥 다 먹은 다음에 양치해야 되지. 양치도 이제 이 샤프를 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음식물들을 제거하는 데 써요. 그리고 또 뭐 할까? 옷을 꿰매는데도 이 샤프를 가지고 해요. 너무 많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위생적이에요?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 시기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던 시기를 우리가 구석기 전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석기 중기는 그럼 뭘까요? 조금 더 진화한 모습, 조금 더 발달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이게 구석기 중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석기, 이전에는 석기를 그냥 깨가지고만 사용을 했다면, 이때는 그래도 조금 깬 석기를 다듬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듬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갈아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격지를 잔손질해가지고 이제 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밀개, 그리고 글개. 이렇게 밀개와 글개 등이 대표적인 구석기 시기 중기에 사용했었던 도구가 되겠습니다. 밀개, 글개는 딱 봐도 언제 사용했겠어요? 뭐 가죽을 밀 때나 아니면은 이제 조리용으로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의 석기, 그러니까 이제 경훈이가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과일을 먹을 때는 포크로 먹고, 양치를 할 때 칫솔을 쓰고, 조금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쓰게 됐어. 근데 다양하지는 않았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석기에다가 다른 것을 결합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야. 하나의 석기에 다른 것을 결합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쐐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쐐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같은 형태의 석기로 제작을 하는 거야. 같은 형태의 석기로 제작을 한다. 예시를 들게요.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승배 찌르기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 않은 유진쌤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뾰족하죠?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 친구는 여기를 이제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쵸?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 뭉툭하니까. 그런데 얘는 딱 봐도 칼처럼 얘 날카로워. 양날검들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다치기지. 자, 다친단 말이에요. 그치? 다쳐버리는데, 요런 석기를 그럼 어떻게 썼냐라는 거야. 이런 쐐기 형태로 생긴 석기를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다쳐버리겠죠. 그러면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을까? 던지거나 찌르거나 할 때는 이게 더 훨씬 쓰임새가 좋잖아. 그래서 승배 찌르기는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창처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배 찌르기는 창의 기능을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구석기 시기, 전기, 중기, 후기, 집게, 주먹도끼, 주먹 찌르기, 밀게, 긁게, 승배 찌르기까지 구석기 시기 때의 대표적인 이 도구의 역할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도구들의 쓰임새를 물어보는 문제는 완전 하수의 문제예요.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고등 내신에서는. 근데 중등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가지고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경제 형태, 사회 형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기의 경제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을까를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야? 빙하기라는 거야. 구석기 시기는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추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오늘 당장 중요한 게 뭐야?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렵 활동을 합니다. 수렵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냥이라는 것이에요. 사냥을 해요. 지금 당장 동물을 죽여가지고 먹을 것을 얻는 게 가장 빠를 거 아니에요? 수렵하고요. 그 다음은 채집을 해요. 동물을 죽이지 못해? 그러면 일단 식물, 줄기, 뿌리, 열매라도 채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경훈이 토끼 죽일 수 있어요? 토끼 죽일 수 있겠어요? 찢어가지고 귀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가죽 싹싹 벗겨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강아지 죽일 수 있어요? 개도 못 죽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포유류 죽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물론 이 당시 상황에 떨어져가지고 구석기인이 돼버리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은 게 뭐야?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둔하고 양심의 가책도 좀 덜 수 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 생선이죠. 그죠? 물고기란 말이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어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조개를 잡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어로 활동들을 많이 했었다. 즉 조개를 채집하고 육지에서는 이제 열매나 아니면은 식물의 뿌리들, 줄기들을 채집했었다. 채집 경제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채집 경제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채집 경제였었다. 주거 환경은 또 어땠느냐? 요거 이제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빨간색 너무 의미 없는데 썼네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필기는 빨간색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선생님은 이제 의미 있는 거 노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거는요, 우리가 이 당시에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지.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 남이 지어놓은 곳, 아파트? 아니지. 어디로 간다고? 동굴로 간다고. 동굴로 가거나 아니면은 막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거야. 막집. 혹은 또는 어떻게 한다? 막집으로 가거나 바위 그늘로 몸을 숨기기도 한다.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석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지옥인가요? 어머,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구석기 시기에 이제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구석기 시기는 어떤 사회였냐? 구석기 시기는 평등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던 시기였었다. 평등한 공동체 사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았었던 평등한 공동체 생활이었었고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리 중에서 그나마 조금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기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야, 유진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무슨 자예요? 날생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이야. 먼저 태어났다고 다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리 중에서 지혜롭고 경험이 많대. 경험이 많으려면 지금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더 경험이 많겠죠. 살아온 기억이나 경험, 뭐 지혜 등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추대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이제 권력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 이거 가끔씩 이제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적지로는요, 궁주 석장리랑 단양 수장리 이렇게 될게요. 단양 수양계. 요거 왜 이렇게 안 돌아갈까? 반대인가요? 얘는 못 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술. 좋네요. 공주, 석장리, 혹은 단양, 수양계.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고래나 물고기들을 이제 새긴 조각들이 발견됐었다. 고래나 이제 물고기를 새긴 조각이 발견됐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 구석기랑 신석기 사이에는 중석기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는 중석기를 따로 배우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석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신석기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신석기, 지금으로부터 언제, 어느 시기냐라고 묻는다면은, 기원전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아시죠? 혹시라도, 이게 역사 첫 시간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현재의 역사는요, 2023년이야. 2023년, 오늘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18일인가, 16일이지. 17일인가? 16일. 2023년이야. 언제로부터? 언제가 1년이었어? AD가 1년이었다라는 거야. AD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것은 예수가 탄생하시고 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그대로 하면은요. AC라고 하기도 합니다. AC는 뭐겠어요? After 그렇지,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트 해가지고 요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0년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1년이 기점인 거야. 1년부터 연도를 셀 때는 1년부터 101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1세기라고 하죠. 101년이 아니야. 100년까지야. 자, 그리고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몇 세기야? 2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3년은요, 20세기인데, 20세기에 1년이 지났잖아. 그쵸? 그러면은 20세기 플러스 1세기가 되는 거야. 1보다 큰 숫자면은 무조건 뒤에 2000년이 아닌 이상, 2001년이면은 그 1이 뒤에 붙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21세기가 된다. 자, 그러면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을까? 영문 그대로 예수가 탄생하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Before Christ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Before Christ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지금 기원전 약 8000년 그리고 혹은 1만 년 전이 지금 오늘날 한국사에서의 신석기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 구석기 시기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신석기 시기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요. 노란색이 떨어졌어. 그래서 리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구석기 시기는 무슨 석기 시기라 그랬지? 그렇지, 타제석기라 그랬어요. 타제석기, 우리가 일명 돌을 깨서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뗀석기라고 했는데요. 이 신석기는 그럼 무슨 석기일까요? 맞아요. 돌을 갈아서 사용한 간석기, 한문 그대로 하면은 타제가 아니죠. 마제석기라고 합니다. 마제석기, 간석기다. 석기를 갈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돌을 갈아서 사용했었다. 선생님이 이 사료의 언어 전의 역사 시기는 두 구로서 나눈다 그랬지? 그러니까 두 구로부터 먼저 나눌게요. 도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제석기, 간석기, 돌을 갈아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마제석기 때는요, 어떤 도구들을 이용했냐? 일단은 돌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돌갱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돌갱이. 그리고 땅을 파기 위한 돌삽, 돌보습 같은 이제 땅을 파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돌낫, 도끼 등을 이제 갈아가지고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돌과 갈판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갈판과 갈돌. 포기를 만들 때 혹은 이제 조리를 할 때 많이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석기입니다. 자, 도구로는 우리가 농기구처럼 직접 사용하는 게 이제 요런 돌도끼, 돌삽, 돌보습, 돌낫, 돌놓기, 갈판과 갈돌 등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고 하니 바로 토기가 되겠습니다. 토끼가 아니라요? 토기예요. 토기는 무언가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담기 위한 것인데요. 선생님, 담는 게 당연히 보관하는 게 아닌가요? 요리할 때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관의 용도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신석기 시기 때 최초로 사용했었던 토기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최초로 사용한 토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름 민무늬 토기예요. 이름 민무늬 토기. 선생님이 원래는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이름 민무늬 토기까지는 안 알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름 민무늬 토기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른이잖아. 민무늬 토기라는 것은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토기예요.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혹시라도 얘들아 까먹지 말라고. 신석기 시기 때 최초로 사용했었던 게 청동기보다 더 일렀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가 된다. 자, 그냥 민무늬 토기라고만 나오면 100% 어디야? 청동기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자, 이른 민무늬 토기랑 덧무늬 토기가 있어요.
덧무늬토기. 자, 덧무늬토기랑 그리고 눌러찍기 무늬토기가 있습니다. 눌러찍기 무늬토기. 이거를 우리가 한자 그대로 눌러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압입문토기라고 해요. 압입문토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생소한 얘기들, 뭐 눌러찍기 톡이라든지 이름 민무늬 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덧무늬 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알려준 경우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톡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석기 후기 때 농경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용했던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톡이죠. 바로 빗살무늬 톡이에요. 자, 빗살무늬 톡이는요, 요렇게 생겼죠. 조금 뾰족하게 생긴 게 포인트야. 모든 토기들이 이렇게 뭔가 얄쌍하게, 우리 얼굴 턱처럼 얄쌍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토기는요, 진짜 약간 항아리 모양처럼 뭉뚱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청동기 시기 때 배워볼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 모양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 얼굴처럼 뭉툭하게 생긴 토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조금 더 얄쌍하게 생겼었다. 모든 토기가 다 이렇게 얄쌍하진 않다. 포인트는 빗살무늬가 있다라는 것. 요런 무늬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빗살, 말 그대로 빗금처럼 쳐져 있는 무늬 어떻게 낼게요? 손톱.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애들이 했었던 답변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었어. 왜냐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이지. 자, 가장 창의적인 대답이었어요. 왜냐면, 이 빗살이라는 게 사진으로 본 친구들은 알걸? 엄청 정교하게 빗살 무늬가 가 있거든. 근데 손으로 뭔가 그은 것 같진 않아. 뭐 펜으로 그 당시에 어떤 정말 막 예술가가 있어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가내용으로 만든 건데 무엇으로 무늬를 냈냐면 바로 생선뼈예요. 생선뼈. 생선을 다 먹고 나면은 그 뼈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뼈로 이렇게 싹싹싹 빗어 올린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의 빗살무늬는 생선뼈로 냈다.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해봤어요. 재밌으라고 얘기해봤다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빗살무늬 토기 대표적인 신석기의 토기이자 신석기 후기에서부터 사용됐었던 토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뭐 구태여 더 적어줄 필요 없겠죠? 뭐 끝으로 갈수록 뭐 얄쌍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평평한 이 모양에다가 이제 삭삭삭 빗어 올린 그런 무늬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태여가지고 이제 활자로 더 이상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경제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제제.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돼. 구석기 시기 때는 약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우리 인류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네안데르탈렌시스 크로마뇽인이 호모 사피엔스가 함께 살았었다 그랬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가설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쵸? 뭐 동족을 살해했네, 뭐 아니면은 다른 족들이 살아남기에는 뭐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었네, 아니면은 뭐 기초대사량이 뭐 차이가 났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점은 그거예요. 왜 살아남았냐고 표현을 하느냐는 거야. 오늘날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빙하기라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날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구석기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일생이, 하루가 24시간이면 구석기인들은요, 그 중에서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을 다 뭐 하는 데 쏟았을까요? 맞아요. 사냥하는 데 쏟았어요. 왜 사냥하는 데 쏟아요?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고구려인이라서? 아니에요. 사냥하는 것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예요.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걸, 왜 재밌어, 이렇게 막 하지 않는다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 그런데 경훈아 봐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거 재밌었어?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씩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껴. 왜? 시험을 보니까. 시험은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지. 근데 결과 없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 싫은 생각도 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석기 시기 때는요, 12시간 사냥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일치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비축할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이 구석기 시기 때 모든 사람들이 12시간 넘게 사냥을 한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야! 구석기 시기 때는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는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라도는 어떻게 하자? 그래. 날씨도 따뜻해졌겠다. 제발 먹을 거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 라고 했던 거야. 농경의 시작의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그 어원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채집사회였잖아. 채집경제였잖아. 구석기 시기 때. 막, 채집한 열매들을 먹어. 그 다음에 씨를 추추추추 뱉어. 아니면은, 먹고 있다가, 동물이 오네?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열매를 막 묻어놔.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는 거야?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농경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농경의 시작은 축복이자 완전 축복이었어. 왜 축복이야? 더 이상 노동력을 쏟지 않아도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신석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20세기 인류학자였었던 엘빈 도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빈 도플러의 저서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저서가 제3의 물결이거든요. 제3의 물결에 보면은 나와 있죠. 가장 첫 번째,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처럼, 오늘날의 인류 얼마나 진화된 인류입니까? 그쵸? 자, 오늘날의 인류가 되기까지 가장 그 첫 번째 큰 변화가 있었다라면 인류사, 지금 360만 년 전부터 시작했었던 그 460만 년 전부터 시작했었던 인류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해요. 자, 이 엘빈 도플러가 얘기한 첫 번째 제1의 물결이 신석기 혁명이었고 두 번째 혁명이 바로 영국으로부터 시작됐었던 작년에 배웠었지?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요, 뭐야? 정보화 혁명이 되는 것이죠. 자, 신석기 혁명은 왜 이 신석기가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혁명적이라고. 자, 이 신석기가 혁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이야. 그쵸?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야? 그렇지. 농경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족사회가 형성됐다는 거야. 우리 구석기 시기 때까지는요, 그냥 너, 나, 우리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신석기 때부터는 집을 짓고 강가 근처에서 살기 시작해. 누구끼리? 가족끼리 살게 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경제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에서 그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비단 거래를 하는 것만이 경제활동이 아니라요. 학교에서 선생님 때는 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은 통장을 만들어줬었어. 금융실명제 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선생님 때는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매주 1,000원씩 주마다 1,000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 1,000원을 저축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돼가지고는 안 하더라. 국민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어쨌든 4학년 넘어서는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만큼이나 어린 애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했던 거겠어?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아요. 거래를 하는 것만이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저장을 하는 것 역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사설이 길었다. 그 신석기 시기에 이 사회활동은 무엇이냐? 신석기 시기에 이 사회활동은요. 사회 모습, 경제 모습부터 해야겠다. 죄송해요. 자, 경제 모습은 나 이거 고장낸 것 같아. 어떡해? 재영쌤 죄송해요.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드릴게요. 자, 농경생활
죄송합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 자, 농경 생활이 시작됐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시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농업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러면은 신석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농경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도 제대로 알려줘야지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석기 후반부터 시작됐어요. 신석기 후반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습니다. 요걸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석기 후반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땅 찍은 다음에 이렇게 써주세요. 아직까지 구석기 시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신석기로 막 바뀌었을 때는,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 때는요, 수렵이나 채집 아니면 어로, 조개 같은 거 잡는 어로가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점, 땅 찍었습니다. 세 번째 점은요, 가까운 지역 및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거의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구석기 시기 때의 주거의 형태는 이동을 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왜? 따뜻한 곳이 필요하니까 이동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신석기 때는 한 군데에 정착하면서 살았다 그랬잖아.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돼.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거 어떻게 했겠어요?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 정착 생활이라는 포인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정착 생활의 시작. 근데 주로 어디에 정착을 했냐?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했었다라는 내용. 강가, 바닷가 정착 생활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냥 정착만 해서 뭐 신문지 깔고 살 거야? 아니잖아. 집을 지어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지어진 집이 무엇이냐? 구석기 때 지어진 집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구석기 때는 막집. 신석기 때는 정말 우리 가족들끼리만 도란도란 모여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의 움집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움집. 자, 이렇게 움집. 원형과 모서리가 있는, 그렇다고 엄청 막 작지는 않았어요. 선사 유적지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모서리랑 둥근 이 방형을 가진 집이고요. 가운데에 화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은 움집이 요런 모양이에요. 그쵸? 요런 모양이지. 근데 여기가 땅이면은 땅을 좀 움푹하게 파놨어. 그리고 거기에 불을 어디다 놨더냐? 얘기했죠? 가운데에 있었다고? 요것도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움집을 요런 모양으로, 천장이 낮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천장을 낮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넓게 욕심을 내가지고 만들었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가운데에 불도 있잖아. 땅을 평평하게 파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천장이 낮으니까 계속 집을 태워 먹었던 거야. 뻔뻔. 그래가지고 이 불과 천장의 높이를 길게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더 이상 움집을 태워 먹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막 불을 막 점령하듯이 우리가 오늘날에 불 없이 못 살잖아요. 요리할 때도 가스 사용하고 인덕션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불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기 때 이 사회는 어땠냐?
조금 더 옆으로 와야겠네요. 자, 신석기 시기의 사회 모습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쓰기 우리 약속했죠? 흔들리는데? 빨간색으로? 오케이. 여전히 평등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평등사회이다. 많은 친구들이 농경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신분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평등한 평등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시족사회를 형성했어요. 시족사회를 형성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집 안에서 원시적인 원시수공업을 하기도 했어요. 수공업이라는 것은 뭐야?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이때 당시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 구석기 시기 때까지만 해도 뭐 하는데 시간을 다 써야만 했어요? 맞아요. 사냥하는데 시간 다 써야 됐어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기 때는 사냥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자 이제 쫌쫌따리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시적인 원시수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것이 출토됐다. 가락바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바퀴고요. 뼈바늘은 동물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가지고 뼈바늘로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좋아요. 요거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요걸로 이제 옷이나 그물 등을 만들었었고, 원시수공업으로 옷이나 어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물 같은 것들을 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농사가 시작됐잖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만져봐서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동호? 농사는 우리가 밭에다가 짓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 뭘까? 가축? 가축? 아, 농사 짓는데 가축이 꼭 필요한가? 한 가지 잘 생각해봐. 그렇지.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하면 비를 내리냐고.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원시신앙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원신? 자, 원시신앙 발생. 원시신앙 발생. 같이 가볼게요.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자, 첫 번째 원시신앙은요,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애니미즘. 모르겠어? 아주 솔직한 답변 고마워요. 애니미즘은 많은 친구들이 애니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동물을 믿는 거요. 붕부족, 호랑이 부족이요. 애니멀, 애니미즘. No, 애니미즘은 anything. anything이 뭐야? 모든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자연물, 바람이든 비든 하늘이든 태양이든 모든 자연물들을 anything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자연 현상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정령이 있다라고. 믿고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믿고 숭배하는 신앙이 바로 애니미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샤머니즘. 샤먼 뭐예요? 무당이죠? 그쵸?
샤머니즘 귀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영혼 그리고 하늘에 연결시키는 존재를 믿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 하늘에 연결해주는 존재를 믿고 숭배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동물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토테미즘이 동물을 숭배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물, 뭐 호랑이 부족이라든지 곰 부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동물이나 아니면은 동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식물에 연결시켜서 숭배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숭배하는. 자기 부족의 기원.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지기지기징징 기타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앙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신앙은요, 영혼 불멸이야. 영혼,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내세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사람이 죽어서도 또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사자이설을 이렇게 껴목걸이로 넣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던지, 이제 뭐 숭배 사상, 다양한 이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상 숭배 사상도 있죠. 우리 조상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조상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석기 끝내기 전에 예술까지만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기 때 예술이요. 요거요 고등학교 때요 잘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학교 선생님이 욕심 좀 내시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신석기 때 선생님 고향인데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 가면요. 강원도 양양 오산리 흙으로 빚은 얼굴상이라고 있어요. 진짜 점토로 빚어놓은 것 같은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흙으로 빚은 얼굴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천 웅진 소야동이나 아니면은 부산 동삼동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천 웅진 소야동 혹은 부산 동삼동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한자 그대로를 하면요. 태총입니다. 태총이 무엇일까요? 조개패의 무덤 총자예요. 그래서 조개 무덤입니다. 조개 무덤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땅을 파보니까 신석기 시기 때 묻혔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조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딱 거기에만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많이 발견될 수가 있죠? 오늘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갯벌 가봤죠? 갯벌, 요즘에는 갯벌에 신는 신발이 있어. 갯벌에 왜 신발 신어야 될까? 빠지고 또 조개 껍질에 베이면 어때요? 아파요. 극혐이죠 벌써. 따개비 같은 거 밟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싫어. 자, 조개 껍데기가 깨지면은 엄청 아파요. 그쵸? 근데 그걸 맨발로 밟으면은 당연히 피가 나고 파상풍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석기시대, 구석기 시기, 신석기 시기 때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선사시대 때 사람들의 지혜. 무엇이냐? 야, 조개 껍데기를 아무데나 쳐먹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조개 껍데기는 어디에다가 버리자? 여기에다가만 버리자. 라고 한 게 오늘날에 이제 패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또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바로 조개 껍데기 가면입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자, 조개 껍데기 가면 요렇게 생겼어요. 조개 모양이죠. 여기 눈이랑 입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특이한 가면을 어린애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놀았을까요? 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특이한 가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러면은 우리 1강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를 다 푸셨다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구석기 시기 때 정착 생활을 하였다. 하나, 둘, 셋. X. 정착 생활 아니라 정착 생활 시작했을 때 언제? 신석기 시기다. 자, 2번.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은요,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었던 유적이다.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경기 연천 전곡리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도 적어드렸어요. 공주석장리, 단양수양계, 그리고 경기 연천 전곡리. 3번, 구석기 시기 때 간석기를 사용했다. X, 구석기 시기 때는 타제석기, 신석기 시기가 바로 간석기, 마제석기라고 했습니다. X. 4번, 순배찌르개는 나무에 꽂아서 사용했다. 하나, 둘, 셋. 오, 구석기 시기 후기. 구석기 시기 후기면은 약 구석기 시기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5번, 신석기 시대에 기후가 따뜻해져 오늘날의 지구의 환경과 비슷해졌다. 오, 간빙기. 자, 그리고 6번, 신석기 시기 때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7번. 곡식을 가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석기 중 갈판과 갈도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8번. 신석기 시기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한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최초의 토기는 이름 민무늬 토기지만 구석기 후기 때 생산됐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9번. 신석기 시대 때 무엇이 시작됐다? 농경과 이때부터 우리 개와 인간의 역사가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목축이 함께 시작됩니다. 자, 10번. 서울 암사동과 붕산 동삼동이 대표적인 신석기 시기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삼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조개 무덤 등 패총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강의 내용이었고요. 2강에서는 우리 청동기와 철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